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입니다. 참 재밌는 시간이죠. 저는 이주호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팀장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예. 네. 지금 그래도 뭐 좀 많은 분들이 좀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쵸? 예. 네. 시작부터. 예. 저희가 언더스탠딩 때 중국 경제 얘기했죠. 아니 근데 네. 좀 바쁘셔가지고 이주호 저요? 의원님이 너무 자주 나오시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자,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려고 여기에 앉아 있는 거니까. 네. 너무 오글거린다. 괜찮아요. 예. 오글거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예. 죄송합니다. 밤늦게. 이런 것도 해야 돼. 예. 밤늦게 너무 간지럽게. 자, 어제 뭐 별일 없으셨어요? 예, 어제는 뭐 사실 시장도 뭐 그렇게 크게 네. 또 자극적이지가 않았던 것 같고, 그쵸. 예, 그리고 뭐 지금 뭐 어제랑 뭐 비슷한 결의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가가 또 지금 또 네. 91달러를 넘어가는, 보니까 예, 92달러예요. 92달러. 자, 안 그래도 오늘 제가 그 유가 관련해서도 좀 뉴스를 좀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네. 빠르게 또 뉴스 한번 보시고, 그러시죠? 예, 오늘 네. 시장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네. 가보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라이브 뉴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부동산 일시적인 어떤 수습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뉴스가 좀 나왔는데요. 사실 중국 부동산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비구이 위안 이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비구이 위안에 대한 이야기가 좀 최근에는 앞서서 이제 저희 이철 박사님께서도 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더스탠딩에서 네. 최근에 좀 보게 되면 중국 대형 부동산이 한 이제 비구이 위안이 약 900억 원이죠. 900억 규모의 위안화 채권에 대한 만기를 연장받으면서 네. 좀 한고비를 넘겼다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 부동산 위기가 더 커지는, 또 경제를 이제 중국 경제를 좀 끌어내리는 그러한 더 큰 악재가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긴 하고 있는데, 사실 어제 밤에 11시를 기점으로 해서요, 만기 3년을 좀 연장받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서, 최근에 한 2조 원 규모의 채권 8종이 모두 연장 승인을 좀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30일 기준으로 비구이 위안을 수백만 가구를 포함하는 3,000개 이상의 부동산 프로젝트에 좀 관여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팔렸지만 인도되지 않았던 주택이 있고, 네. 그리고 공급업체에 빚진 돈이 또 있고, 네. 그리고 은행 부채, 그리고 채권 등을 포함해가지고 이런 프로젝트 관련된 이게 부채의 규모가 네. 하나로요, 네. 246조입니다. 246조요? 예. 그리고 대부분의 만기가 1년 이내에 있으면서 이게 이제 앞으로 향후 좀 중국의 어떤 경제를 좀 끌어내리고 글로벌 경제를 좀 끌어내릴 만한 어떤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지금 일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만기가 연장이 됐지만, 그래서 일시적인 좀 수습이다라는 제가 제목을 좀 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비구이 위안이 해외에 달러 표시 채권이 있었고, 그렇죠. 내부 채권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연장됐다는 건 일단 달러 표시 채권인 거죠. 달러 표시 채권. 예. 근데 이게 그러면 구분돼야 되는 이유가 그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러 표시 채권이 디폴트가 나면 네. 이거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 거고. 그렇죠. 그게 우려가 네, 되는 맞아요. 거고. 만약에 달러 표시 채권은 그래도 3년 정도 연장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좀 숨통을 트이면 사실 중국 내부에서 발행한 채권은 어떻게든 중국 정부가 좀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약간 안심을 했던 거, 그런 시나리오였던 거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인시적인 수습은 했지만, 네. 아직 뭐 근본적인 어떤 문제 해결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뭐 일각에서는 뭐 중국의 어떤 뭐랄까요, 어떤 민간 업체를 국유화시키는 네. 뭐 그런 이제 과정에 돌입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있지만은, 저희 그런 부분은 좀 우리 차후에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예,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게 지금 현재 헝다그룹과 컨트리가든, 그러니까 비구이 위안이죠. 네. 예,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에요. 어. 과거에 2014년, 2015년을 좀 지나고 나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또 상승을 했던, 그때 당시 이제 부동산의 어떤 큰 붐을 일으키면서
이때 여러 가지 이제 부실 채권들이나 여러 이제 좀 버블이 네. 좀 형성이 됐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빠지면서 물론 헝다그룹 빨간색이 이제 헝다그룹입니다. 네. 헝다그룹이 먼저 빠지는 음. 이제 한 2년 정도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비구이안이 그 이후로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뭐 어떤 여러 이제 경제의 어떤 자금 경색이나 네. 아니면은 뭐 글로벌 경제 성장률에 대한 어떤 둔화를 또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의 주요 도시 집값을 보게 되면 최근에 2019년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또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나도 큰 공급 과잉에 있어서 집값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또 있고요. 탑티어가 조금 전에 보면 네네. 탑티어가 1선 도시죠. 그렇죠. 그리고 세컨티어가 세컨 2선 티어, 도시. 예, 빨간색이 third tier. 예. 그러면 이제 저걸 보면 상승률인 거죠. 지금은 그렇죠, 상승률이죠. 상승률. 예, 집값 도시 이제 주요 도시 집값에 대한 어떤 추이를 지금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1선 도시랑 2선 도시는 그러니까 역성장한 건 아니네요. 집값이 빠진 건 아니네요. 상승률이 둔화된 거지. 상승률이 그렇죠. 특히 1선 도시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일선 도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강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걸로 치면 강남은 좀 방어했다. 아니 안 그래도 저희 박승찬 교수님도 베이징 가셔서 그 얘기 해주셨을 때 예. 제가 너무 박승찬 교수님 얘기 많이 하나요? 저는 두 번째 들었어요. 두 번째 들었어요? 예. 그럼 됐습니다. 예, 예. 그 일선 도시는 집값이 빠지진 않았다는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아까 저 표를 그냥 그거를 바로 말씀하신 눈으로 저희가 보질 못했었는데 저게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빠진 게 아니라 상승률이 일선 도시는 둔화됐었고 예. 아까 2선 도시까지 보니까 마이너스 역성장했던 구간도 있지만 지금은 그 상승률이 플러스권이 그렇죠. 좀 아직은. 예. 근데 이제 추후에 또 어떻게 지나갈지는 예, 저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예,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트를 한번 좀 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컨트랙 세일즈라고 해서 계약 규모에 대한 어떤 추이를 또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이게 지금 뭐 물론 이 계약이 크게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던 네. 그런 부분이고 지금 주가 하락은 당연히 이제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부실한 그러한 어떤 채권이나 여러 이제 어떤 버블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현재 좀 좋지 않은 계약 규모에 대한 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이런 부분이 이제 전체 글로벌 경제를 조금 끌어내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네. 하버드 대학의 모 교수님이 제가 지금 성함을 좀 까먹었습니다. 예, 다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나중에는 사실 부동산으로 시작된 어떤 중국의 잃어버린 30년, 그러니까 일본을 따라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더 끔찍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게 과거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앞으로 중국의 잃어버린 30년은 이 인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꼭 봐야 된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인구가 너무나도 감소하고 있고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경제, 특히 이제 내수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과거의 일본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더 심한 그러한 어떤 중국 경제를 좀 끌어내릴 만한 요인으로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한번 또 중국 경제, 특히 이제 글로벌 라이브 때는 뭐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제목을 달았습니다. 혁신의 부작용인가? 혁신의 부작용이 있습니까? 예, 혁신에 대한 부작용인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에 들어서 AI에 대한 많은 AI 뭐 메가 트렌드다 해서 빅테크 기업들도 정말 많이 올라갔고 산업용 로봇에 대한 비중도 최근에 로봇 산업에 대해서 정말 많이 늘고 있고요. 네. 자, 그다음에 전기차 뭐 다들 아시다시피 휴머노이드 로봇 여러 가지 이러한 혁신적인 부분이 미국을 부작용에 빠지고 있다.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작가, 배우들, 최근에 이제 할리우드에 대한 60년 만의 파업을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의 골자가 뭐냐면,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을 좀 해달라. 자, 그리고 스트리밍 위주의 변화하는 제작 및 배급 구조에 따라 작가나 배우들의 어떤 보상 시스템이 좀 되어야 된다라는 네. 게 있었는데, 사실은 그 기반에는 이 컨텐츠 제작을 할 때 AI로 활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일자리에 대한 두려움 네. 이런 걸로 이제 60년 만에 할리우드에서 파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도 파업에 이제 참여하고 뭐 맷 데이먼부터 해서 뭐 정말 굵직굵직한
배우, 감독들까지 이 파업에 동참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AI라는 어떤 혁신에 있는 부작용이 할리우드를 좀 건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 최근에 들어서 좀 미국을 흔드는 전미자동차 노조 파업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는 파업했구나 정도인데 지금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이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전기차로의 어떤 전환에서 기존에 있었던 내연기관에 있었던 많은 이제 노동자들이 본인의 일자리 또는 임금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그린 에너지 무조건 가야겠지만 네. 예,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도 결국에는 혁신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영화의 아이로봇 아시죠? 유명하죠. 아이로봇. 윌 스미스 나오는 아이로봇. 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예, 근데 그 아이로봇도 어찌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인간과의 어떤 로봇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을 좀 그리고 있었고, 네. 그리고 윌 스미스가 첫 번째 그 영화 초반에 보시면 그 컨버스 신발을 이렇게 신으면서 옛날에 대한 어떤 향수를 좀 그쵸. 그리는. 로봇에 반대하는 인물이죠. 그렇죠. 이제 그거는 참 지금의 어떤 현실이 뭐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이런 모습이 갑자기 좀 상기시켰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근데 이게 예. 그 파업과 관련해서 헐리우드 그리고 작가 파업도 맥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혁신 뭐 인공지능 가기 전에도 사실 문제는 좀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 그 재방송을 하면 예. 만약에 내가 배우고 그리고 작가면 재방송 편성이 되고 이게 방영에 들어가면 그 방영에 대한 재방송 송출료를 나한테 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엔 재방송으로 안 보죠. OTT로 보죠. 스트리밍으로 보죠. 예. 그럼 스트리밍에 스트리밍은 이제 그냥 보는 거니까. 그럼 사용자들이 스트리밍으로 몇 번 봤는지를 알려달라. 근데 스트리밍 업체들은 안 알려줘. 내부 기밀이야. 예. 그러니까 작가분들은 분명히 그리고 배우분들은 내가 출연했던 영화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한테 몇 번을 반복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예. 기존에는 케이블에서 딱 편성돼서 방영된 만큼 내가 돈을 받아갔다면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때 제 이제 파업 관련된 심층 인터뷰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취재했던 내용을 한 가지 보면 뭐냐면 오렌지 is the new black이라고 하는 그 되게 유명한 미드 있어요. 예. 여자 교도소에서 알아요. 일어나는 아시죠? 예. 거기에 그 44회의 그 에피소드에 참가했던 조연이 있는데 그분이 받았던 정산 금액이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2달러인가 0.2달러인가 그래요. 0.2달러요? 그러니까 2달러인가 0.2달러 뭐 아무튼 숫자가 그 정도로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리 내가 스트리밍으로 여러 번 본다고 하더라도 작가랑 배우들한테 안 가니까 작가 배우 파업이 지금 엄청나게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렇죠. 이제 거기에다 이제 인공지능까지 그렇죠. 더해지니까. 예.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전반적인 산업 전체로 좀 퍼져 나가는 양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어찌 보면 우리 좀 미래로 가는 어떤 발목 모르겠어요. 이게 좀 미래로 간다라는 또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고 아니면은 뭐 좀 부작용이 좀 클 거다. 이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또 평가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각자 좀 의견이 좀 다르겠지만 저 미국 내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파업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자동차 이제 노조 지금 파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시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어느 정도 진전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공장 파업에 대한 어떤 확대 또는 공장을 더 늘려가겠다 이렇게 약간의 조금 좀 강경한 이미지를 좀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파업이 되면 인플레이션을 건들면은 지금 현 정부들 또 끌어낼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근데 지금의 이제 파업을 또 공화당에서는 또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디트로이트 간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대선에서 이제 승리할 때도 사실 디트로이트의 어떤 노조들의 어떤 표심이 조금 자극한 것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 가상 대결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공화당 내에서의 이제 대결 지지율입니다. 이게 거의 과거 지금 2023년
8월 달에는 53%였던 게 지금 최근에는 60%까지 올라왔다. 네. 이게 이제 9월 12일자 이제 기준인데,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사이 동안 뭐 한 7% 정도 올라가고 있는 거의 도널드 트럼프 이제 후보죠, 뭐. 예, 그래서 지금 전 대통령이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자, 그리고 트럼프와 바이든의 어떤 가상 대결에서도 트럼프가 지금 51%로, 이 오차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의 IRA 폐지가 트럼프의 또 일대 공약이잖아요. 네. 예, 이렇게 되면서 좀 국내에 많은 IRA에 대한 보조금을 좀 기대하는, 네. 특히 뭐 2차 전지 같은, 또는 뭐 전기차 관련돼서, 또는 반도체, 뭐 너무 분야가 많겠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약간의 불확실성이 또 커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에 파업,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금리까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게 아닌가. 아이고.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정말 좀 복잡한 상황이 됐어요, 시장이. 네. 예, 그래서 한번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쉐브론 CEO가 유가 100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쉐브론 CEO가 유가가 100달러까지는 갈 거지만, 네. 지금의 최근에 공급이 약간 부족하고, 그리고 수요가 역대급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유가 100달러가 뭐 기정사실화 되는 것처럼 아마 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에 그 유가가 상대적으로 좀, 고유가가 그래도 계속 유지가 된 만큼, 네. 기업들의 체력이 지금의 이 유가 100달러 간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무너지고, 또 미국 경제가 그렇게 크게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 이렇게 또 쉐브론 CEO가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래도 유가 100달러까지 가도 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지금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유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요. 네. 자, 다음 소식. 그 다음 소식은 오늘 또 안 좋은 뉴스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예. 닥터둠. 예, 뉴욕. 뉴욕대 교수죠. 루비니 교수인데 이분은 뭐 항상 늘 좀 안 좋은. 오늘 근데 좀 하시니까. 약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정도면 약한 그러니까 거죠. 한 80% 정도 얘기하셔야 되는데 네. 오늘은 좀 애교스럽게 그러니까요. 10% 정도 하락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애교스럽게 짤막하게 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글로벌 경제 상황과 또 유가 상승,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금리 인상을 조금 자극을 할 수 있다. 좀 지속시킬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외에 다른 나라는 상황이 더 나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S&P 500이 10%인데 다른 신흥국들은 더 심하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 2%가 좀 부족하고 3%에서 4%대가 뉴 노멀이 될 거다. 이게 이제 생활이 될 수 있는 네.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세계의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되면서 주식시장에 위협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으로 남을 것이고 이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좀 말씀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생산 인구의 고령화. 물론 이제 지금 많은 어떤 선진국들이 조금 고령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출산율도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리쇼링 등으로 해서 오히려 이것이 성장을 좀 저해를 하고요. 생산 비용이 좀 높아지는 효과를 하면서 오히려 공급과 수요의 어떤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지금의 리쇼링이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라 각국의 좀 공급망이나 어떤 수요망을 좀 건드릴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성장률에 대한 저하를 또 얘기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대화창에도 저 보시면은 10%는 약하네요. 그러니까 아유, 예. 닥터둠이 10%밖에 얘기를 안 그러니까요. 하네요. 한 80% 말씀하셔야 되는데 조금 약했어요. 네. 자, 그다음에 오늘 뭐 뉴스에서 많이 뜨고 있는 거죠. 자, 인스타카트 네, IPO 이제 30불로 이제 공모가가 이제 선정이 되면서 사실 최근에 이제 ARM이 이제 IPO가 좀 며칠 전에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네. 이제 ARM은 바로미터가 아니니까 지금의 IPO 시장을 ARM을 기준으로 보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ARM 같은 경우에는 과거 지금의 IPO 시장은 사실 IPO라는 게 성장의 한복판에 있는 기업들이 보통 IPO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대가 사실 IPO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많이 크게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ARM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가 이미 둔화가 된 기업이, IPO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ARM을 가지고 지금 IPO 시장을 판단하기는
좀 완전히 다르다, 결이 다르다. 이렇게 시장에서 좀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좀 차이점을 두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또 이조 기자님. 자, 다음 소식 예. 보여주시죠.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준비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셨죠? 예. 그러니까 어제 제가 사우디 공장 건설을 뭐 논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네. 머스크는 일단 이걸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데이트된 소식이라서 한번 전해드린 거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우디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방안이 콩고에서 그 광물을 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예. 부여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사실 전기차 자동차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거거든요.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거를 이제 자체를 부인한 거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뉴스는 아니고 이제 그 파월이 가장 최대의 실책으로 꼽히는 게 2021년 6월에 있었던 이건 일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으로 보인다라고 네. 했던 말이 가장 큰 최대의 실책이었고, 이것 때문에 정책 대응이 늦어서 맞아요.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동안 파월 의장이 어떤 식으로 의견을 변화시켜 왔는지를 이 표에서 좀 보여주는 거라서 한번 들고 왔습니다. 위에 보이는 빨간색 선이요, PC 물가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에 있는 파란색 선이 그 미국의 정책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러니까 왼쪽에서 두 번째 칸에 보시면 딱 그겁니다. 2021년 6월 28일에 지금 이 공급망 이슈로 인한 공급망 이슈는 좀 약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던 게 그때 발언이었었고, 예. 근데 안 그랬죠. 물가는 계속 올랐었고, 네. 그러면서 결국은 2022년 들어서부터 급격하게 정책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요. 작년 6월에 했던 이야기를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업사이드를 갖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계속 오를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금리를 올려왔었고, 그리고 지난 7월에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좀 변화를 했습니다. 의견은 계속 변경을 시켰었는데, 네. 자, 이제 그 9월 FOMC를 좀 기다리고 있는 시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반등했기 때문에 과연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얘기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 됐습니다. 예.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가볼까요? 또? 네, 다음 뉴스 한번 보시죠. 예. 다음에 보여드릴 표가 뭐냐면, 그 올해 파업으로만 손실된 시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올해만 740만 일 정도가 손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40만 일은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이거 계산도 안 되네요, 이게. 그러니까 한 명당 예. 며칠을 일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몇 시간을 일하는지, 예. 그리고 몇 명이 곱하기- 지금 파업에 들어갔는지, 이거 곱하면 그렇죠. 사람 수. 네, 사람 수를 곱하면 그러니까 얼만큼의 손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게 740만 일이라고 합니다. 야. 아직 자동차 파업은 안 들어간 거죠. 이제 파업을 한다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 안 들어갔음에도, 이건 포함 안 된 게 8월까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8월까지 수치라서 자동차 파업이 포함이 안 포함이 안된 됐음에도 거고. 불구하고 헐리우드 작가 파업,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차 파업하고 헐리우드 작가 파업만 되게 크게 기억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지금 뭐 미시간대에서도 공무원들이 파업을 했었고요. 로스앤젤레스 호텔 직원도 파업을 했었고요. 거의 20여 건의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여기저기서 20여 건의 파업이 지금 이미 있었대요. 이런 것들 다 포함해 보니까 740만 일 정도의 손실이 있었다라고 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자동차 제조 산업이 미국 GDP에서 2.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적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파업이 장기화되면 분기별로 GDP의 1.7%포인트 정도의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판테온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일부 인원만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린다면서요. 뭐 14만 명 정도의 그 노조원들이 있다면
다 파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2만 명씩 돌아가면서 파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걸로는 그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만약에 장기화되면 결국 뭐 14만 명의 전면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의견도 요즘에 조금씩 네. 그러니까 속속 등장하고 있는 거라서 파업을 그냥 남의 나라 일로 생각할 게 아닌 상태인 것 같긴 합니다. 아니 지금 댓글창에서도 저 킴킴님이 네. 자 인플레 안 잡히는 소리가 들리네 라고 네. 얘기하는데 정말 진짜 공급망 이슈가 또 들어가게 되면 그쵸. 또 가격 상승을 또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그 파업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노조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그러면 임금 상승률이 뭐 거의 30%. 그렇죠. 물론 일부 인원이긴 하지만 임금 맞아요. 상승률이 뭐 30%. 예. 이걸 만약에 받아들여준다? 사실 이것도 뭐 그렇게 썩 인플레이션에 도움될 만한 일은 아니고. 그러네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결국 그 이제 임금의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가격을 전가해야 되잖아요. 가격 전가도 사실 인플레이션은 긍정적인 건 아니죠. 그렇죠. 또 소비자한테 또 그게 전가가 되니까. 네네. 그렇다고 그러면 못 받아줘. 파업 강행해. 그러면 공급망 이슈가 생기죠. 그렇죠. 그것도 인플레이션에 사실 썩 좀 복잡해졌어요. 되게 복잡해지.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그쵸. 시장이.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로이터 설문 조사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 기업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전망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낙관적으로 보는 비율이 역대 최저였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연례 조사 결과인데요. 그 중국이 팬데믹 이후에 좀 경기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중국 사업이, 그러니까 미국 기업의 중국 사업이 좋아지지 않겠느냐를 보는 건데 그 낙관적인 비율이 52%를 기록했고 이건 이 조사가 1999년에 처음 시작됐는데 그 조사 이래 최악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 대한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그 52%도 네. 희한합니다. 저는. 그러게요. 그것도 많아요. 근데 요즘에 중국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인데. 부양책 기대감도 있고, 그 결국은 이제 뭐 중국의 단체 관광을 좀 허용했던 것도 있고, 그러면서 사실 중국으로 여행을 들어오라고 하고 있는 것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고, 그리고 그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 하나 사면 하나 줘 줄게 막 이런 정책들 쓰고 있잖아요. 하나 사면 뭐 깎아줄게, 뭐 보조금 줄게 막 이러면서 내수를 진작하려는 정책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에서 내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긴 하지만 아직도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기업들, 기업의 CEO들 그리고 관련자들은 낙관론이 굉장히 역대 최저치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렵네요.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근데 뭐 오늘 또 이분을 모셔서 이것저것 또 낱낱이 그렇죠. 오늘 제가 작정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친하죠. 뭐 조금 친합니다. 조금. 오. 서운하시겠는데 한번 잠시 후 2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뵙죠.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